예, 5월 11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지표에 대한 해석 엇갈리면서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이 되게 많았습니다. 매파적, 비둘기적 엇갈렸는데 매파 발언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중소형주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고, 지수는 괜찮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랐고요. TSMC 실적 효과에 반도체주가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34% 빠졌고, 야간 선물은 0.13% 올랐거든요. 주초에 우리 증시가 소폭 상승 출발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제가 주초에 올려드렸던 차트,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는 주간에는 증시가 대체로 강한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GDP, 인플레이션, 연준 회의, 일자리, 그리고 소비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 중에 아예 지표가 하나도 안 나올 때, 그때 더 평균 0.7% 올라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런 어떤 통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를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대로, 통계대로 움직이는 장, 통계를 깨고 도장 깨기로 가는 장, 이거에 따라 지금 장이 일반적인 장세인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어떤 외부의 힘이 강한 장인지, 이거를 우리가 가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로 갔기 때문에, 통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장은 엄청난 외부 에너지보다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대로 움직이는 평범한 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날 지표 자체는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은 약간 빠졌고 러셀은 제법 빠졌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올라갔는데, 이거 보면 뭐 나스닥은 애플이 빠지고, 뭐 알파벳 빠지고, 일라일리 빠지고, 테슬라 빠지면서 이제 지수 자체는 좀 마이너스 나기가 쉬웠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낙폭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빠진 건 금리가 올라가는 날은 아무래도 하락 종목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하면서 약간 매도 물량이 많았던 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증시에 영향을 준 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67.4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이 76이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예상치와 벗어났어요. 기대 지수는 뭐냐면, 심리 지수는 지금 경제 어때요? 물어보는 거고, 기대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둘 다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참고로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냐? 대략적으로 한 5, 600명 정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1년 전 대비 지금 재정 상황이 어때요? 그리고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전망은 어때요? 그리고 이게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 대비 소비자들이 별로 심리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왜 안 좋아졌나 봤더니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1년 후에 또는 이제 5년과 10년 사이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1년 후 인플레이션이 3.5%될 것 같다. 그다음에 5년과 10년 사이에는 3.1%될 것 같다.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가 너무 세서 소비하기 힘들어,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임금 협상할 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물가 올라갈 거니까 나 월급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물가를 실제로 높이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정도 지나가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 봐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와서 투자자들이 딱 생각하기에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심리는 나빠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 이렇게 이제 또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론 너무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잡히겠는데, 이렇게 의견들이 막 분분해졌어요. 그래서 증시는 그냥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갇혀 있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 그런 이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이 되게 많았는데, 오스틴 글수비는 올해 인플레이션 계속 내려갈 거다. 닐 카시카리는 추가 인상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충족돼야 되는데 이제 배제는 못할 것 같다. 올릴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점도표 보면 금리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미셸 보우만이 그게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라팔 보스틱은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올해 인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리 로건은 인하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오늘 보면 3명의 매파, 2명은 비둘기 또는 중립, 이렇게 돼서 이제 매파 쪽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4.5%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하락 종목수를 키우는 이제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주가 올라갔는데 TSMC가 4월 실적을 공개했는데 전월 대비 20.9%, 전년 대비는 59.6%나 매출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증가했나 봤더니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에 다시 또 매수가 붙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51선 하락하는, 그러니까 하루 급등을 하고 이제 51선 다시 깨버렸는데 인원 감축한다라는 보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전기차, 태양광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어떤 바이든이 그런 걸 추진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또 머스크가 그 트위터 X 관련해서 이걸 인수했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이 조사받기 위해서 다시 출석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은 아니고 이 독일 비롯해서 유럽 증시가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유럽은 금리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내린다라는 점도 있지만 유럽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유럽이 금리 내린다라는 거는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유럽이 숨통이 트인다라는 거는 이거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CPI만 잘 나오면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서 그래서 좀 주식시장 환경이 좀 개선될 여지는 분위기는 주변에서 막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예, 근데 이제 모락모락 피우다가 이게 안 나오면 진짜 완전히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바람잡이는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34% 빠졌고 야간 선물은 조금 올랐고요. 환율은 1371원 정도로 이제 마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CPI 앞두고 금리가 지그재그로 움직였거든요. 다음 주 CPI에 대한 기대감이 은근히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는 이번 CPI로 연준의 어떤 숨통을 좀 틔워줄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잠시 또 다른 지표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잘 보시면 다우가 지금 8일 연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우 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좋게 보면 그러니까 좀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대형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분산되고 있다. 이게 뭐 나쁜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우가 더 강하다라는 건 이제 기존에는 빅테크에 의존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긍정적. 나쁘게 보면 빅테크까지 확확 시원스럽게 올릴 정도로 좀 자금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가총액 아주 센 종목은 못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잘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 큰 돈이 아니라 이건 나쁜 점이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건 언제 해결되냐? CPI가 잘 나와서 금리가 뚝 떨어지면 묵직한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쭉 하기는 좀 애매한 환율과 금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외부 환경이라 좀 변동성,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이게 세게 매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이 이제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고, 돌아오는 주에. 근데 어쨌든 반도체주가 올랐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 또 일단 계속 이제 순환매 차원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 효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간 증시 전망대는 제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오늘 데이터만 보면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피크 대비 한 20% 중반 정도 이제 중고차 가격이 빠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국토가 되게 넓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소비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자동차 구매 가격, 그다음에 자동차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물가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는 어쨌든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봐서는 CPI가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계속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죠. 근데 최근에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후행으로 작용하는 주거 비용이 내려간다.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다시 빠지기 시작했다. 등등의 어떤 근거로 해서 CPI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지금 지수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뒤통수 쳐버리면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모락모락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는데 이게 뭐 실체가 그대로 나오느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일단 올려는 놨고 기대감은 있고 근데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도 같이 작용할 때라 다음 주 초 되면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PPL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증시에서 데일리로 저희가 시황 데이터 이런 거 막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게시판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은 제가 동영상 브리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고릴라 리서치 전용 방송 올려드리는 게 있으니까 요 오늘의 증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증시 분석 데이터에 다양한 통계 자료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ADR이 과매수권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ADR 지표 올려진 거 있잖아요. 이 링크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가입 이벤트는 주말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 기업 분석 보고서 주 2번, 다음에 멤버십 브리핑 일주일에 4번, 다음에 강의 동영상 강좌 일주일에 2번 이상, 2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 주가 예측 서비스라고 저희가 붙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리딩이라든가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 과거 지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주가가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제 지표고, 이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저희가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름을 아직 안 정했는데 멤버십 전용 사이트라고 여기다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가입하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격이 다시 정상으로 복귀가 되는데, 복귀가 돼도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재연장할 때는 그냥 기존 요번에 가입 조건 그대로 그리고 나 연장 안 하고 이제 연장 안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오셔도 이번에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요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제 PPL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주 주간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병원 다녔거든요. 뭐 제 병보다는 이제 저희 또 뭐 주변에 제 가족들 건강 이슈도 있어가지고 뭐 큰 병은 아닌데 어쨌든 병원 참 자주 다니는데 이게 보면 확실히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제 주변에도 항상 주변에다 메시지 전할 때 건강 잘 챙기라는 얘기를 꼭 하자 우리는 막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저하고 별 차이 안 나실 거잖아요. 뭐 차이 많이 나봐야 한 20살? 보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근데 하여튼, 근데 거의 제 또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리할 수 있을 때 건강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꼭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비 온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유튜브에서 Sing in the Rain이라는 노래 검색하시면서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보시면 기분이 은근히 비 오는 날 보면 힐링이 되거든요. Sing in the Rain이라는 또 노래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 또 비 올 때 한번 살짝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